무비스업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스포일러가 바다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보시거나 상관없으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이 영화에 굉장히 큰 스포일러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스포일러는 아마도 메모리 메이커라는 이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바로 훅. 메모리 메이커가 바로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이걸 위해서 이 영화가 달려왔구나 할 수 있죠. 메모리 메이커가 기억을 만들어서 이 리플리컨트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기억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쓰는 순간 그 기억이 뭉개지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에 대한 사실 은유잖아요. 예술가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상상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심어준다는 것 때문에 이 메모리 메이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이 사람이 한다는 게 저는 엄청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억이죠. 그건 2019도 마찬가지였고요. 1편에서는 뭐 인간의 조건이 뭐냐를 뭐 기억, 감정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거기에 몇 가지 더 덧붙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실감, 현실을 구분 짓는 실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인 조이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1편에서 블레이드 러너가 리플리컨트들을 추격하는 얘기잖아요. 추격하다가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고 2편에서 추격하는 거는 리플리컨트가 나왔다고 하는 아기가 존재를 하면 리플리컨트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추격하는 얘기처럼 구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반 이후에는 추격하고 있는 오피서 K가 뭔가 반전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드러나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게 이제 메모리 메이커에 관련된 건 거죠. 이렇게 진실을 알았을 때 1편에서 데커드가 진실을 알았을 때 데커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번에는 이 오피서 K가 진실을 알았을 때 본인이 이를테면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매트릭스를 뒤집은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매트릭스는 유일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믿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결국 내가 그 사람인 걸 알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는 K가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 사람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뒤집은 영화 같아서 그 뒤에 오는 반전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 아닌 걸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가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믿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하는 뭐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K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그게 본인의 정체성, 그게 인간이든 복제인간이든 아니면 둘 다 아니든 상관없이 K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름이 꽤 중요한 작동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껍데기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갖지 않는 그냥 K라는 이니셜로만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 이름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러브 월레스의 비서인 러브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놀라잖아요. 되게 특별한 존재인가 보고. 그리고 뭐 조이도 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름이라는 게 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나를 표현해주는 어떤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를 K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이에게 조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자기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죠.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돼. 조이의 조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하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을 주고 받는다는 게 서로에게 의미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꾸고 있는 꿈도 마찬가지인 거고 꿈을 계속 조이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죠. 그게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건들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나왔을 때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을 때 내가 되게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는 리플컨트가 난 아이가 자기라고 중간에 착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 고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환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즉 내가 왜 태어나는지. 왜냐면 조이에게 중간중간에 나온 대사를 보면 K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야. 내가 특별한 존재 말했지.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You're special.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진짜 믿는 거죠. 결국은 뭐 이게 실제로 그런가가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가 중요한지라는 그런 질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실제 인공지능이 특별하게
이 K에게만 뭔가 믿음이나 아니면 그런 특별한 멘트를 날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믿고 싶은 자가 믿게 되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제일 와닿기도 하고 실제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신으로 꼽은 장면이 그 거대한 홀로그램과 마주한 장면이잖아요. 조이는 특별히 이 K를 위해서 프로그램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모두에게 보편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일 텐데 이 K가 둘만 나눈 시간들이 있잖아요. K에 최적화되는 맞게, 과정 같은 최적화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버전의 조이를 거대한 조이를 한번 마주한 거죠. 네. 그때 이게 환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특별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너는 특별하지 않아 하고는 거대한 조각, 퍼즐 조각의 하나임을 자각할 때 이를테면 그런 상실감, 공허함 그걸 딛고 일어선 다음에야 인간다움을 자각할 수 있는 이제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해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사실 좀 구태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기희생 아니면 뭐 연민 뭐 이런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인간다움의 최소한 기본 아닌가 아니, 우리가 근데 생각하는 K는 리플리컨트잖아요. 리플리컨트인데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건 거죠. 인간보다 더 인간답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인간을 모사했지만 인간답지 않은 리플리컨트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헌신할 수 없지만 리플리컨트는 헌신할 수 있고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리플리컨트다운 어떤 모습이고 그 모습이 어쩌면 인류를 위해서는 더 나은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희한한 영화인 게 인간이 안 나와요. 여기에도 지금 저분 데커드가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너무너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제외하고 그 주인공들이 인간이 거의 아니에요. 전 굉장히 다음 세대를 위한 SF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야 되고 인간이 고유한 생명체인 게 아니라 지구를 위한 거라면 어쩌면 우주를 위한 거라면 인간은 멸종되고 인간다움을 복제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이 지구를 위해서는 더 나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시무시한 비전의 영화일지도 모른다. 모사고 환영인 거잖아요. 네. 그 디스토피아의 기본 중에 하나는 원래 인간이 그러했을 텐데 혹은 그러했다고 믿어지는데 지금은 사라진 가치들을 복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들, 종교 영화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자기희생 같은 가치들을 구현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복제인간이나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다움이라는 게 저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 아닌가. 지금은 그런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존재는 없지만 저걸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뭐 굳이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런 이상들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이 있지만 거기 못 가면 어차피 인간다움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다움은 저는 인간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방향이나 목표인 것 같아요. 일종의 믿음이나 종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어떤 가치들을 자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거울 같은 영화인 거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전 얘기하다 보니까 리플리컨트 같아요. 난 인간적인 걸 잘 모르겠어. 아니 이 영화에서 제일 인간적인 게 리플리컨트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말 자체를 전 리플리컨트적인 그런 사람이 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인간적인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인간적이란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구별지키고 그렇죠. 그건 경계지키니까. 인간이 고유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집 때문에 생겨난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적이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서는 리플리컨트하다. 굳이 얘기하면 인간을 구별 지어주는 고유한 가치라기보다는 추구했으면 하는 가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경계를 짚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드니 블레브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드니 블레브는 끊임없이 경계를 지우려고 하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서사가 한결같이 결국 경계를 못 지우고 끝나요. 그나마 경계를 지우고 다음 가능성까지 나아가는 영화가 컨택트. 그러니까 현재를 보여줄 때는 미국의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납치 사건이라든지 그냥 그런 상황이 있다. 현실이 이래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까지 그러고 딱 멈추는데 SF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나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컨택트에는 그 한 발 정도 나아간 것 같은데. 그래서 컨택트가 좋은 영화예요.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컨택트야말로 예, 그 리플리컨트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영화 아닌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영화는 명백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설득하고 있는 영화인데 사실 그거는 거의 대부분 SF가 마찬가지거든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구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디스토피아가 옳지 않아. 이 디스토피아가 되게 비극적이야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 세계가 잃어버린 가치가 뭐지? 라는 걸 끊임없이 되뇌는 건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갖고 있는 다른 존재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잘 갖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 정반대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윌리스. 사실은 거의 망상가에 가깝잖아요. 근데 윌리스 캐릭터도 되게 재미있는 게 약간의 논란이 있던데 윌리스도 인간인가 아니면 복제 인간인가? 하는 거 봐서는 약간 우리 쪽 같기도 하고 리플리컨트 같기도 해요. 약간 근데 어떤 면에서 좀 너무 인간적이어서 저쪽 인간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거에 굳이 얘기하면 부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죠. 혹은 종교나 믿음의 부정적인 면들을 상징해서 이제 보여주는 캐릭터인 거고 이 사람이 굳이 자기 비서 이름을 러브라고 지은 것도 사실 신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러브가 주로 하는 일들 보면 되게 잔혹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을 설파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랑의 잔혹함 같은 걸 얘기하는 거군요. 네. 우리 입장에서 잔혹한 방식이지만 윌리스나 신의 입장에서는 되게 타당한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뿌리고 다니는 거죠. 네. 천사들을 통해서 뿌리고 다니게 하는 양쪽 면을 다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냥 인간이 뭔가에 대한 결국 답이 안 나와요. 영화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오지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드니 블레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발을 빼는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서 그 부분이 되게 약간 비판을 받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자기 색깔 혹은 지향하는 방향들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SF로 넘어오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틀이 갖춰진 SF를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이으면서 세계관을 확장시키면서는 더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다음 작품도 기대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드니 블레브의 약간 정점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뭐 문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도 뭐 굉장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뭐 보죠? 이거?